지난 인트로편에서 우리는 숙면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나요? 습도는 적절한가요? 조명이 너무 밝지는 않나요? 소음이 들리지는 않나요? 이 네 가지 요소, 온도, 습도, 조명, 소음이 바로 숙면을 결정하는 핵심 환경 요소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레이첼 살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숙면에 가장 적합한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왜 이 온도가 중요할까요? 잠이 들려면 우리 몸의 심부 체온, 즉 뇌와 내장이 있는 몸속 체온이 0.95도에서 1.43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매튜 워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부 체온이 너무 높으면 우리 뇌가 깬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거나 숙면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덩달아 심부 체온도 떨어지게 되어 기상하기 직전인 새벽에 최저점에 이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수면 주기 조절에는 빛보다 온도가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연중 내내 18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24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부의 열대야 대책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에어컨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오히려 새벽에 추위를 느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침 적정 온도보다 에어컨 온도를 2도에서 3도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침 적정 온도가 20도라면 에어컨은 22도에서 23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강동경 희대병원 수면센터 신원철 교수는 침실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잠이 쉽게 들기도 하고 반대로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기도 한다며 잠들기 전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수면 온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히브리 노인생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최적 수면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노인에게는 섭씨 20도에서 25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온도는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밤의 실내 온도가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가면 수면 효율성이 5%에서 10% 감소합니다. 이때 실전 팁을 살펴보면 첫째,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방 온도를 낮추기 시작하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둘째, 여름철 에어컨은 잠들고 1시간에서 2시간 후 멈추도록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밤새 가동하면 새벽에 체온이 떨어져 깨게 됩니다. 셋째, 아침 5시에 다시 에어컨이 가동되도록 설정하세요. 여름철 새벽 5시는 외부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수면의 적이라는 습도에 대해 살펴보면 에이슬립 수면 연구소에 따르면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약 40%에서 60%입니다. 습도가 왜 중요할까요? 온도와 함께 습도는 수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첫째, 습도는 온도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 중 수분기가 많으면 실내 기온을 낮추거나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둘째, 몸에 땀이 나더라도 증발하는 속도가 늦춰지며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셋째, 땀을 흘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 따르면 여름철 날씨가 습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면증을 겪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첫째, 피부와 눈 주변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인후통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실내 습도 조절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아기는 기도 점막이 더 쉽게 건조해지고 코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30% 이하일 때는 각종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편 이불 속 환경도 중요합니다. 일본 수면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구와 몸 사이 공간의 온도가 32도에서 34도, 습도가 45%에서 55%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공간의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의 핵심입니다. 그 실전 팁을 살펴보면 첫째,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함께 제습기나 수분 흡수 시트를 활용하세요. 둘째,
통기성이 뛰어난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셋째, 가습기 등을 잘 활용해 침실 습도의 높낮이를 잘 조절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면을 지배한다는 빛, 즉 색온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수면센터 관계자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인 색온도를 잘 맞추면 숙면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푸른색 계통의 높은 색온도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잦은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에 좋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수면에 적합한 붉은색 계통의 광원일수록 색온도가 낮고, 푸른색 계통의 광원일수록 색온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온도가 높을수록 집중력이 상승하며 낮을수록 피로도가 감소됩니다. 사이언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낮은 색온도는 검붉은 계통의 3000K 이하가 적합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을 완전히 소등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색온도를 나타내는 검붉은 조명이 수면 효율을 높이고 장애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적입니다. 서울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청색 파장인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사용하면 인면 시간이 30분에서 60분 지연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아주 캄캄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캄캄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 등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너무 밝은 경우 수면에 방해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얼굴에 직접 빛이 닿는 것을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동향에 위치한 방은 차광 커튼을 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자제품들의 열방출도 간과할 수 없는데, 강동경 희대병원 수면센터에 따르면 특히 한여름에는 백열등 사용을 줄여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백열등의 경우 전력 중 90% 이상을 열로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븐,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등 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전자제품도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사용을 삼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도 열을 많이 발산해 방 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전 팁을 보면, 첫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색온도가 낮은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둘째, 스마트폰, 컴퓨터, TV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세요. 셋째, 침실에는 LED나 OLED 사용을 제한하세요. 블루라이트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넷째, 완전히 소등할 수 없다면 3000K 이하의 검붉은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끝으로 조용한 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에 따르면 수면에 적합한 소음 수준은 40dB 이하입니다. 소음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dB은 나뭇잎 스치는 소리, 30dB은 속삭이는 소리, 40dB은 도서관이나 낮의 주택가 소음, 50dB은 사무실 소리, 60dB은 보통 대화 소리입니다. 70dB은 전화벨 소리, 80dB은 지하철 소음이나 확성기 소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0dB이 넘어가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80dB 이상이 지속되면 소음으로 인식됩니다. 참고로 국내 층간소음 기준을 보면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은 39dB, 야간은 34dB입니다. 이 기준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즉 34dB 정도의 작은 소리도 야간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음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음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N3 단계의 깊은 수면이 감소하면 신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은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합니다. 본인은 깨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뇌는 잠깐씩 깨어나는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잔 것 같은데 안 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중쉐시 창을 하거나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며 덧문을 닫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귀마개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면 귀에 압력을 주거나 귀 속이 습해질 수 있으니 수면 전용으로 설계된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최근에는 화이트 노이즈나 핑크 노이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외부 소음을 마스킹해 주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40dB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의 실전 팁으로는 첫째, 침실 창문에 방음 커튼이나 이중창을 설치하세요. 둘째, 소음이 심한 환경이라면 수면용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셋째, 화이트 노이즈 앱이나 기기를 활용해 외부 소음을 마스킹하세요. 넷째, 침실 문틈새에 방음 테이프를 부착하세요. 지금까지 숙면을 위한 4가지 핵심 환경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 체크리스트를 종합해보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여름철은 24도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 조명은 색온도 3000K 이하 또는 완전 소등, 소음은 40dB 이하.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수치들은 평균적인 기준이며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동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가장 깊이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의 몸을 지지하는 도구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 편에서는 베드잇이 숙면을 위한 도구를 다룹니다. 매트리스는 어떤 경도가 좋을까요? 베개는 얼마나 높아야 할까요? 침구는 어떤 소재가 좋을까요? 베드잇이 수년간 수면 솔루션을 연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찾는 과학적인 방법, 베개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계절별 침구 선택 가이드까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